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젠틀한 골프입니다. 날이 엄청 덥네요. 요즘 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해서 플레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골프까지 잘 안되면 짜증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 스윙이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골프를 처음 배우고 나서 나름 용감했을 적에는 공이 더 잘 맞았던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라운드에 다니고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공이 더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슬라이스만 나더니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공이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돼지 꼬랑지 샷도 나오기도 하고, 훅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와이파이 구질을 완성시키는 거죠. 자, 원인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려서 차라리 슬라이스만 치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인을 알아야 솔루션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자, 한번 처음 골프를 배우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똑딱이를 배우고 코킹을 배우고 힙턴을 배우고 드라이버를 치기 시작하면 공이 잘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치다 보면 맞기는 맞는데 공이 이상하게 전부 다 오른쪽으로만 가게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왼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왼팔을 쭉 뻗고 백스윙을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니 왼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고, 임팩트 후에도 왼팔을 뻗으려고 하니 이렇게 헤드가 열려 맞게 되는 거죠. 초보 때는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니 그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합니다. 계속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자, 오른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헤드가 열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프로들은 턴, 회전을 강조합니다. 회전을 더 빨리 하라고 하는 거죠. 회전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몸을 막 움직이게 되죠. 회전을 빨리 해야 하니까요. 몸을 많이 쓰는 스윙으로 발전하게 되고, 필드에 나가서도 몸을 쓰고 회전을 빨리 하면 할수록 드라이버는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틀림없이 몸의 회전은 빨리 했는데 그래도 공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놈의 슬라이스, 이해도 안 되고 세게 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른쪽으로 나와서 죽어버리니 결국 어떻게 하죠? 왼쪽을 보고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왼쪽을 많이 보고 칩니다. 왼쪽을 많이 보고 치면 그나마 이렇게 가서 페어웨이에 살 수도 있고, 또는 왼쪽을 많이 보고 쳤는데 왼쪽으로 똑바로 날아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드라이버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본대로 왼쪽에 가서 죽고, 가운데 보고 치면 오른쪽으로 밀려서 죽어버리는 말입니다. 보통 프로들은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 팁박스의 오른쪽에 서서 대각선 왼쪽 편을 보고 치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페어웨이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요. 자, 시각적으로 사선을 보고 왼쪽 편으로 치게 되면 평상시의 스윙이 아닌 확 감겨서 치는 스윙이 나오게 돼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든가 오히려 확 감겨서 훅으로 나와버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슬라이스가 안 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라이스가 난다면 팁박스의 왼쪽에 서서 페어웨이 왼쪽 끝을 겨냥하고 치라고 말을 하죠. 그나마 그게 일관된 샷을 하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선수들이야 드로우도 치고 페이드도 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도 감각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살 칠 수 있지만, 초보들은 대각선으로 보고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제대로 스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왼쪽으로 죽든가 열리든가 두 개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되는 슬라이스에 어떻게든 공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임계치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공이 좀 똑바로 나가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신나죠. 드디어 내가 악성 스트레이트를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 공이 점점점 휘어지더니 훅으로 발전하게 돼요. 온몸의 손, 팔 모두 사용해서 회전을 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감아치기 시작합니다. 들어서 그래서 왼쪽으로 공이 감기는 거죠. 이렇게 뽕샷이 나오기도 하고 돼지 꼬랑지가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인 훅 구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왼쪽도 보고 몸도 돌리고 팔도 돌리고 손목도 돌려서 이런 식의 샷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스윙 궤도는 기본적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형성됩니다. 이때부터 너무 훅이 나서 인, 아웃으로 치려고 해도 훅이 나고 어쩔 때는 슬라이스가 나기도 하고, 원인, 이유 전혀 모르겠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하고 훅이 나니 그립을 위크하게 잡아라, 셋업을 이렇게 해라, 그럼 훅을 고정할 수 있다더라, 그런 말들을 보고 또 손목을 어떻게 해라, 보잉을 해라 마라, 스크의 문제다 등등 수많은 유튜브의 솔루션을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어쩌다 얻어 걸려서 공이 좀 똑바로 갈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에게 슬라이스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발 슬라이스나 훅만 좀 잡아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고쳐보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고쳐지지도 않고 급기야 정타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뽕샷, 찍어치기, 탑핑, 레이디트까지 날아가는 샷까지 나오게 되죠. 자, 일명 걸레샷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레이디트까지 라나 뭐라나 뭐 말들도 참 잘 지어냅니다. 걸레샷이라니. 자, 여러분들 정확한 스윙에 이해가 되지 않고 유튜브만 찾아보시고 이것만 하면 된다, 슬라이스 고쳐진다 하는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시고 보시다 보면 고쳐질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음날 가서 해보면 실망하고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게 다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공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바로 이 헤드입니다. 헤드 입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스스로 샷을 교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골프는 회전 운동입니다. 골프채를 회전시켜서 공을 맞춰서 똑바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도 회전을 하니 우리 몸이 도는 회전을 내회전이라고 하고 이 회전의 끝에 있는 이 헤드 회전을 왜 회전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보들은 보통 몸으로 회전을 시작해서 공을 치려고 하죠. 즉 몸으로 공을 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몸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니 우리 클럽 헤드의 외회전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려서 돌아가게 되죠. 반대로 우리의 몸의 내회전은 완전히 정지해 놓고 외회전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가만히 있고 외회전만 돌린다고 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몸과 헤드를 같이 돌리는 회전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이. 자,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임팩트 타임이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0.05초밖에 되지 않는 거라 누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프로들의 스윙은 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내회전으로 스윙이 시작되지만 시작되자마자 내회전을 멈추고 외회전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회전으로 공을 맞추자마자 내회전도 따라서 돌아서 가속을 극대화하죠. 무조건 둘 다 동시에 다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돈다는 게 아니죠. 돌지만 멈추고 얘를 돌리고 따라서 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회전을 멈춘다라고 하는 게 왼쪽의 벽 또는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외회전보다 내회전이 강해서 헤드가 열려서 밀리는 거고요. 반대로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훅성으로 날아갔다고 하면 그건 내회전보다 외회전이 훨씬 더 강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면 내회전을 멈추고 외회전, 즉 몸은 가만히 있고 헤드만 회전시켜보면 슬라이스는 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스스로 교정을 해나갈 수 있어야 진짜 교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부차적인 원인과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초보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회전, 몸의 회전과 헤드 회전, 이 두 개의 회전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끊임없이 0점 조정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윙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초보 이론에 대한 6번째 레슨북을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초보자분들이 편하고 즐겁고 재밌게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타를 깨는데 3년이 넘게 걸리고 심하면 10년이 넘도록 백돌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젠틀한 레슨 단계별 연습법을 보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만 노력하시면 100타 정도는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스윙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내회전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이 안에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훅이 나는 사람들은 내회전은 가만히 있고 외회전이 빠른 거예요. 여긴 가만히 있고 이 회전만 빠른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훅이 나는 사람들은 몸보다 얘가 빠른 거죠. 그래서 뭘 써요? 훅이 나는 사람들은 손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결국 몸이 도는 것보다 제가 더 빨리 도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치니까 내회전은 빠르고 외회전은 느리니까 헤드는
계속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몸을 가만히 두시고 헤드만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똑바로 가든가 약간 왼쪽으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들고 이렇게 치면 오히려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훅이 나시는 분들은 손목을 좀 고정하시고 오히려 몸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 중간적인 지점을 찾아가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스윙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몸보다 헤드가 더 빨리 돌았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는 거고요. 몸이 더 빠르게 되면, 내외전이 빠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결국 자기 구질에 따라서 스윙 교정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는 이 원리를 알고 자기만의 스윙 임팩트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하더라도 이런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한 원리, 물론 이런 게 내회전과 외회전이겠지만 저는 몸과 헤드의 스피드로 조정하는 그 내회전과 외회전을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슬라이스성 구질이다 그러면 내가 몸이 빨라서 그렇구나, 내가 훅성 구질이다, 내가 헤드가 빨라서 그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나가시고 연습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치면서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막 하시면 똑바로 공 절대로 안 갑니다. 반드시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그러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스윙에 대한 교정에 대한 이해는 있는 이껏 치면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슬로우로 천천히 쳐보세요. 슬라이스 하는 사람들은 몸을 좀 가만히 있고 헤드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거의 이렇게 뻗으면서 열리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천히 쳐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면 다 열리죠. 왼쪽이 뻗으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왼쪽을 뻗으시면 안 되는 거야. 치면서 왼쪽이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들어야 헤드가 한 바퀴가 원이 싹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리죠. 여기서 이런 식이 돼야 이게 뭐죠? 이게 로테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로테이션이 잘 안 돼서, 훅은 로테이션이 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훅과 슬라이스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회전과 외회전을 이해하시고 자기의 그 회전에 대한 속도 그걸로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00타 깨기 챌린저나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스스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슬라이스나 훅이 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동작만 듣고 와서 그래요. 회전을 빨리 하세요. 보잉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내리시면 돼요. 이런 걸로 교정을 하면 그거는 근본적인 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해도 안 되는데 동작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윙에 대한 문제와 동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스스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프로들을 만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저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샷을 하나 치고 그거를 스스로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가 교정하고 이런 순서대로 계속 교정을 해 나가셔야 자기 스스로 공을 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이버로 훅과 슬라이스 나는 원인, 초보자분들이 슬라이스부터 시작해서 슬라이스가 싫으니까 점점 왼쪽으로 하다가 훅이 나는, 그렇게 해서 스윙이 망가져서 결국 와이파이가 되는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프로치 퍼터 연습을 연습장에서 많이 한 것 같아도 정작 필드에 나가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고 거리감이 맞지 않아서 당황하신 기억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연습장이 가장 쉬운 공간이고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필드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같은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필드에 많이 나가서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3 연습장을 많이 가시는데요. 좀 잘 치신다는 사람들과 파3 연습장을 몇 번 다녀와 봐도 정작 정규홀에 가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연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숏게임 중요하다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긴 하는데 실전에서 실수만 연발하게 되니 답답한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숏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퍼팅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구독 꼭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해놓으시고 천천히 다 보시면 벡터를 깨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숏퍼팅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마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숏퍼팅 어려울 겁니다. 연습장에서 잘 맞아서 3m, 5m 땡그랑 소리 들으실 텐데요. 필드에 나오면 1m도 잘 안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홀컵을 자꾸 보라는 데서 찾았습니다. 홀컵을 주시하다 보니 스윙이 긴장하게 되고 홀컵적으로 몸이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퍼팅을 해서 똑바로 치지 못하는 거죠. 프로들이나 고수들은 홀컵을 보고 목표를 응시하고 생각하고 퍼팅하는 게 맞습니다만 초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보들은 절대로 목표를 응시해서 안 됩니다. 일단 홀컵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몸에 긴장감이 들어가고 평상시 퍼팅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은 숏퍼팅도 붙인다는 느낌으로 치세요. 지나가지 않는다면 홀이 날 기회가 없으니 항상 지나가게 치라고 프로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말이죠. 상금을 다투는 입장에서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선수들은 선수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짧은 거리를 툭 쳐서 지나가면 다시 한번 퍼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못 넣는다면 순식간에 3펫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그 전에 한 퍼팅들도 있을 거니 4펫, 5펫 등이 되어버려서 양파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숏퍼팅은 넣는다가 아니고 붙인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홀컵 앞으로 굴러가면서 들어가는 이미지로 하셔야 하며 홀컵을 주시하시는 게 아니라 홀과 내 공 사이에 선을 긋고 내 공 앞 10cm 정도만의 가상의 점을 정하고 공을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생각만을 하시고 스트로크를 합니다. 넣는다가 아니라 붙인다는 마음으로요. 상식적으로 바로 앞에 10cm 정도를 똑바로 보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거리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홀컵을 보지 마시고 바로 앞 10cm 정도를 집중해서 치시면 오히려 직진성이 더 좋아지고 홀컵에 들어갈 확률 더 높아지실 겁니다. 이건 제가 많은 초보들에게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은 방법이라 아마 당장 해보셔도 그전처럼 말도 안 되게 공이 빠지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프로치인데요. 우겹 치즈 샌드위치고 얘는 마녀 스프레요. 연습 쉬는 시간에 샌드위치와 스프를 먹으니 어디 피크닉 나온 기분이 드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힘내서 또 연습해야죠. 어려웠던 거를 제일 쉽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투. 그렇죠. 가깝다고 치다가 멈추면 1m 앞에 공이 바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5m 앞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끝까지 스윙을 하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넘긴다는 생각과 방향, 타. 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어느 정도 몸에 익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끝까지 투. 천천히 해서 임팩트를 이제 약하게 치면 안 돼. 끝까지 스윙. 넘겨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하다 말면 안 돼.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끝까지 하는 게 포인트야. 하나, 둘. 나이스. 오케이. 자, 이런 어프로치는 메타는 거의 10m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짧게 치면, 원래 짧게 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러프잖아. 못 넘어가. 언덕 맞춰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10m를 다 치는 느낌이 더 좋아요. 그냥 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10m. 나이스. 야, 베스트로 떨어졌다. 자, 오른쪽 노랭이가 22m. 자, 이런 거는 앞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띄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무시. 그냥 22 쳐. 어? 고민하지 말고. 짧으면 어프로치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30 친 것 같은데? 2. 나이스. 자, 지금 방향보다도 스트로크가 짧고 길면 안 돼요. 길게 들어서 툭 치는 느낌으로. 20, 2. 그렇지. 그래서 옛날 어프로치가 앞에가 세니까 어떻게 돼? 웬만하면 막 넘어가 막. 그 다음에 들려고 그러니까 뒷땅 잡고 까. 안 돼요. 자, 길게도 2. 그렇지. 그래야 넘어가도 많이 도망가지 않아. 자, 길게 짧게. 길게 2. 그렇지. 굿샷. 이번에는 여기서 노란 거 25? 19? 내 눈을 믿지 말라니까. 자, 그럼 19니까 20을 잡고 백핀이잖아요. 그죠? 이걸 20을 다 보고 치면 넘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 그 백핀 때는 한 5m를 빼. 15m를 치는 거지. 15를 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핀을 보면서 15로 생각하면 안 돼. 앞에 공간 있잖아, 공간을 보면서 15로 생각해. 나는 15만 보낼 거야. 핀이 아니고 핀 앞쪽에 떨어뜨려서 그 정도만 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치는 게 중요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생각하고 핀을 보면 안 돼. 핀 앞쪽 공간을 보고 공간 넓잖아. 그 다음에 15 그래서 2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런으로 굴러서 붙는 거야. 네? 이거 20치면 무조건 넘어가. 그럼 넘어가 어떻게 돼? 뒤에서 5m짜리 어프로치 한 번 더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자, 다시 앞에 공간을 보고 앞에서 불려서 들어가는 거야. 15 그래서 2 이렇게 짧더라도 이런 게 베스트 샷인 거야. 왜? 그 다음 샷이 퍼팅이잖아. 네? 넘어가면 어프로치잖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2 나이스. 그래서 많이 붙으면 좋은 거고 짧게 붙었다 하더라도 남은 퍼팅은 거의 5m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20이지만 20을 치는 게 아니라 15를 친다. 앞쪽 공간을 보고 들려가지 마요. 좋다. 약간 까가지고 안 돼. 맞아. 다시. 저 왜 그런 거예요? 긴장하니까 혼이 나가. 항상 헤드가 먼저. 이거 찍었어야 되네. 찍혔네, 근데. 풀이 색깔이 확 변할 정도로 비트를 들어가요. 차라리 뒷땅이 더 좋아. 뒷땅 넘으면 각이라고 해. 까는 건 안 돼. 바닥으로 착. 그렇지. 지금부터 뒷땅을 뜨는 게 자꾸 이렇게. 이 잔디 표면 때문에 그래. 이게 자꾸 이런 느낌을 치는 거야. 연습생 할 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냐면 색깔이 변할 정도 느낌이 있어요. 이제 착 치면 색깔이.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흙이 있어요. 흙이 올라와도 괜찮아. 이 정도는 쳐줘야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뒤를 치잖아. 뒤를 치는 이유가 팔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야. 뒤로 들어가지. 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지. 우리는 쓰러친다 그랬잖아. 여기서 축! 어깨가 아니라 헤드가 나가고. 그래서 자꾸 팔의 힘으로 어깨를 치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뒷땅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어깨가 아니고 손과 헤드. 됐다. 잡혔다. 가위 연습. 자, 공 반반 가져가시고. 자, 오늘은 정확한 포인트로 공을 맞추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 오케이. 자, 그 느낌 그대로 툭. 15m 탁. 그렇지. 굿샷. 20.
20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에 약간 오르막 느낌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5m를 더한다. 그럼 25가 되잖아. 25에 이런 느낌이다. 5m를 더한 이유는 뭐냐면 라이각이 세워져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각도보다 약간 더 있잖아. 그러니까 탄도가 더 높게 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5m를 더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스윙을 자, 어깨를 맞추고 오른발에 힘을 주고 어깨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치는데 스윙을 끝까지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탑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20m 플러스 5m, 25m에다가 경사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약간 끊어치는 느낌으로 탁 25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탁 끊어치는 느낌으로 그럼 라이를 타고 그 다음에 짧은 거 요것도 한 10m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거리가 짧으니까 5m까지는 더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자고. 한 3m 정도? 그럼 13m 느낌이 동일해요. 발을 맞추고 경사면에 맞추고 오른쪽 어깨를 내려서 지면과 수평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는 거지. 툭 했는데 나는 여기 잘 떨어지는데 아까처럼 이런 데 떨어져. 툭 여기 자꾸 떨어져. 그럼 몸을 움직이란 얘기야.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으로 몸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끊어서 툭 이렇게 5m, 3m 안 더했다. 하나 툭. 그러면 오르막이기 때문에 얘가 힘이 있게 타고 좀 올라가야 돼. 아마 여러분들은 파3 연습장 많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좀 잘 치는 사람들과 파3 몇 번 다녀와 봐도 정작 정규홀에 가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고 연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파3 연습장이 사실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 몇 개씩 친다 해도 계속해서 다른 거리, 다른 상황을 쳐야 하고 퍼팅도 해야 하고 해서 산만해집니다. 그러니 주변에 숏게임 연습장을 찾으셔서 좀 멀더라도 숏게임 연습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린과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린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본인이 잘 못하는 상황, 거리를 무한반복해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조금이나마 감이 오실 겁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쉬운 어프로치는 젠틀한 레슨 1단계 어프로치 임팩트 연습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더 자세한 영상을 보고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퍼팅 어프로치 연습들 많이 하시면 라베 하실 수도 있고 백타도 금방 깨실 수 있을 겁니다. 젠틀한 골프는 초보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응원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